영등포구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구는 다 아시겠지만 서울의 3대 중심 도심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죠.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도심이었던 영등포구가 도심으로 승격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 도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34곳의 재개발과 뉴타운 개발들이 몰려있는 곳이 가장 많은 개발들을 하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인데요. 영등포구는 최초로 강남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강 이남의 강남이라 하면은 당연히 영등포구였습니다. 그 이유는 영등포구 일대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사통발달 교통망이 있었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고 주변에 어느 곳을 이동하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 이끄는 기본적인 산업 근원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살짝 밀렸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명실상부 9년의 강남, 진정한 한강 이남의 강남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그럼 지역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이죠. 그리고 면적은 24.53km이고요. 전체 서울의 어떤 구 면적에 있어서는 큰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동도 8개로 이루어져 있죠. 여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산업단지인 여의도동과 함께 당산동, 도림동, 그리고 물레동과 양평동, 양화동, 신길동, 대림동 등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대부분의 동들이 개발 계획들이 작게 크게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인구는 36만 7,116명입니다. 전체 인구를 수를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작지 않은 인구입니다만 인구 밀도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14,988km 정도의 인구 밀도라고 한다면은 보통 17,000 정도 돼야 고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면적이 법정동이 8개나 되는 것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라는 것. 앞으로 더 많은 개발들이 들어서고 더 많은 인구들이 몰려올 수 있는,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또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있어서는 더 크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주요 개발 호재로는 여의도에 통합 개발이 있습니다. 여의도 일대에는 오래된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수변의 아파트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이 고가의 아파트들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통째 수변 아파트들 들어선다라는 거. 그리고 GTX B노선과 영등포 뉴타운이 또 있고요. 신길 뉴타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나 그 안에서도 또 신안산선이나 목돈선 등 개발, 교통개발 호재,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과 그리고 통합 지구단위 개발 등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영등포에는 어떤 또 그 역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영등포구 안에 있는 역은 지금 여의도역이 9호선과 5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해서는 선정릉 강남까지 17분, 급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17분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시청까지는 15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역은 또 더블 역세권으로도 잘 알려진 곳이죠. 9호선과 2호선 황금 노선이 모두 들어있는 곳이 당산역입니다. 그곳에 바로 당산역은 또 9호선을 이용해서 마곡까지 급행으로 13분까지 또 도달할 수가 있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는 또 15분에 도달할 수가 있죠.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출근 인파가 내리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또 1호선이 또 있기도 해서 총 5개의 노선, 하나, 둘, 셋, 넷, 4개의 노선이 영등포구에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외에 신안산선 등 더 많은, 그리고 목동선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역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건 곧 확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영등포구는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승격이 되는 만큼 서울에서 가장 많은 34곳의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핵심 업무지구로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영등포구는 절반 정도가
상업지역이고 또 중공업지역입니다. 대부분 공장 지역들이었죠.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의 근원지였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준공업지였다라는 것이 바로 공장지역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현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대되는 미래 가치들, 중공업지는 그 땅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의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로 봤을 때는 지가의 가치는 더욱더 미래 가치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상업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중공업지역이 통합 개발이 된다라는 것들이요.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주택들은 또 뉴타운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또 이와 함께 교통 개발 노선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 말씀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바로 환골탈퇴하는 것이 영등포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노후화된 지역 그리고 공업지역들이 새롭게 통합 개발이 되고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뉴타운들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영등포구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어떤 곳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영등포구이고요. 여의도를 통합을 같이 하면서 전체 영등포구 지역은 서울시에서도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3대 업무지구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구이지요. 여의도라는 또 업무지구를 품고 있고요. 역을 한번 살피면 노선들이 이렇게 바둑판으로 얽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9호선과 그리고 지금 5호선이 이렇게 같이 환승으로 되는 역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산역 일대로 해서 9호선과 2호선이 황금 노선이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일대에도 개발들이 또 많이 잡혀 있는데요. 그곳은 또 이렇게 1호선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표시된 곳은 지금 여의도 일대 지역의 상업지역들이고요. 이곳에 대한 개발들도 앞으로 계속 통합개발, 여의도의 그 통합개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변 그 도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 계획들도 잡혀 있기도 하죠. 지금 여의도에서의 서쪽은 행정타운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 등 기타 행정타운들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이 중심축은 금융타운들이 들어서 있는 상업지역이죠. 5층에 야경을 보시면 수변의 고층 마천루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 여의도의 금융타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쪽의 강변을 끼고는 오래된 80년대, 70년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재건축이 되었을 때는 고가의 한강변의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고급화되어지고 더욱더 지가 상승, 동반 상승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의 이주 수요 등으로 인해서 주택들조차도 그 가치를 더해 갈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서부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는 이미 지하화 사업을 한참 진행 중이지요. 상승 정체 구간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이 지하화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한 50% 이상 진척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구간은 한 10.33km 정도 됩니다. 영등포구의 양평동 일대에서 금천구 독산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지금 이렇게 지하화 산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하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고요. 상층부는 또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 쾌적함 그리고 교통체증 더 개선이 되는 그런 또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지금도 뭐 1호선이나 5호선, 9호선, 2호선 등이 바둑판처럼 얽혀 있는 것이 영등포구이기도 한데요. 그 이외에도 또 신안산선에 대한 개발이 들어서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 여의도까지 1단계
1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2024년까지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은 또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도 이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또 노선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길 뉴타운의 개발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4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들이 들어서고 뉴타운들이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서 영등포의 아파트 가격을 상당히 많이 상승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길 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노랗게 표시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뭐 영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역과 보라매역을 또 그리고 신안산선 앞으로 들어올 신안산선을 또 끼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해제가 됐지만 이미 들어서 있는 신길 센트럴 자이라든가 그다음에 레미안 영등포 포레비뉴라든가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가격들 신길 파크자이 해서 앞으로 10개 이상 넘게 지금 13개? 13구역 정도가 계속해서 40% 정도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있는 어떤 주택들도 이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이주 수요라든가 그리고 동반 상승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런 역들이 신안산선이 또 들어서게 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안산선이 가로지르면서 그 역 주변에 또 주택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림선이 또 예정되어 있죠. 신림선은 지금 서울대에서 색강역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의도가 금융 또 산업단지이고 3대 도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의도로 향하는 많은 교통 지하철 노선들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지금 보라매나 대방역을 이어서 색강역까지 이루어지는 또 신림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목동선입니다. 그래서 목동선은 당산까지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당산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 목동의 화곡이나 신월 일대 지역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쪽에 있는 지역과 또 좀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꽤 그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승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도 연결을 하면서 환승 없이 또 여의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노선이 또 보충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GTX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GTX B 노선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곳을 또 지나게 됩니다. GTX B 노선은 지금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루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송도와 마곡 그 중간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를 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 지역들을 지나게 됩니다. 서울역 그리고 보시는 신도림 지역 그다음에 용산까지 이어지게 되는 중심축의 서울의 중심축의 업무 지역들을 모두 가로지르는 GTX B 노선도 또 예정이 되어 있고 영등포를 또 가르게 되겠죠. 여의도의 그 파크윈이라는 지금 거의 다 층이 항상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크윈의 오피스텔을 한참 분양을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쟁률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가치들을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곳이 바로 또 파크윈 개발이었고요. 그곳의 위치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곳입니다. 지금 여의나루역 5호선을 이용해서 여의도 공원을 또 뷰를 끼고 있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옛 통일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였던 곳을 오피스텔 빌딩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2개 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비즈니스 호텔과 함께 쇼핑몰, 오피스텔 빌딩들로 이루어지는데 쇼핑몰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겁니다. 쇼핑몰이 지상 7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지상 7층짜리 백화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백화점이 이렇게 큰 지상 7층까지 되는 거대 쇼핑몰 백화점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 여의도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등포역 일대로에서 전체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져 또 들어서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등포 그 부도심권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것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의 개발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곳은 지금 부도신권 지구단위 개발뿐만 아니라 그 영등포 1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곳은 그 물레동 일대에는 지금 물레동이 요 끝자락에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요. 그 영등포역 일대로 해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는 그 대한 재분이라고 하죠. 대한 재분의 공장 부지가 지식혁신 창고로 또 개발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T 금융권이 인접해 있고 금융권의 중심부이다 보니까 금융 IT 기술과 함께 그 금융 서비스업들이 이루어지는 IT 기술 개발 지역들로 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역 일대에는 지금 고가가 단계적으로 철거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 일대의 사창가들이 모두 또 철거가 되면서 그곳에 새로운 또 어떤 업무 지역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역 일대가 또 새롭게 변모가 되는 개발들이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신길 뉴타운 지역들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신길역 주변으로 해서 신길동 역 주변에 신길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역 주변의 개발, 그리고 당산역이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앞으로 목동선까지 들어오게 했을 땐 3개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면서 그 당산역 지구단위 개발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림동의 개발들이 이루어져 있고 신풍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여의도의 8개 법정동이 모두 웬만하면 물레지구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죠. 모든 지구 법정동이 다 계획들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도신권에서 물레동과 영등포 그리고 당산동 일대에 역 일대로 해서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거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당산동 1가와 3가 그리고 영등포 6가와 7가 일대가 영등포 1구역으로 해서 1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묶여서 개발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림동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도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역 일대에 개발들이 있고 신길동은 아시는 것처럼 신길 뉴타운이 크게 시목역과 신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말씀드렸던 신풍역 그리고 신길역 그리고 당산역 대림역 해서 이런 지역들이 모두 개발 계획들이 잡혀서 총 말씀드렸던 것처럼 34곳이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핀테크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역 고가가 철도가 철거되면서 그 안에 물레동 일대와 지식혁신 창고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잡혀 있는데요. 이곳은 도시 정비 사업으로 해서 양평동 일대에도 그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 양평동 보시는 10구역 그 다음에 11구역 그 다음에 12구역 13구역 14구역까지 해서 사업 시행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택 개발 물레동 일대나 신기 일대의 주택 그 재개발 사업들 그리고 재건축 이 일대에도 신동아 아파트나 남성 아파트 등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또 재건축 사업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개발들을 제가 설명을 해도 얼마나 잘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까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들의 개발들은 빠르게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핵심 중심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3대 도심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빠른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상업지역이 통합개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등포구는 또 상업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죠. 오래전부터 산업의 발달 근원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공장지대가 있었던 만큼 중공업 지역의 개발은 또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개발을 더 빠르게 많은 개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 가치에 있어서는 개발의 시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개발 계획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 계획과
중공업 지역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34곳의 개발들이 확정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예정하고는 좀 더 다르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더욱더 그 개발들이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영등포군의 그 동 단위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속도들은 다르게 있습니다. 뭐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 이루어지는 뭐 단위들이 뭐 1-3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1- 지금 4구역 뭐 이런 지역들, 그리고 13구역은 뭐 되었다가 해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고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 지역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 계획이 잡혔다가 중간중간에 해제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어떤 뭐 투자 상담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좀 상담을 해서 투자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상황이고 지금 사업 시행 인가 과정인지 관리 처분 과정인지 아니면 지역 지정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시는 거가 또 이 안에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급격한 투자 수요가 사실은 뭐 용산 쪽에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용산들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죠. 실수요인 전월세가에 비해서 집가 상승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갭이 조그만 무슨 빌라 하나도 뭐 2억, 3억이 넘는 갭,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갭만큼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의 개발은 어떤 진행 속도에 있어서 과연 영등포와 견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등포구는 개발이 확정되어진 곳들로 해서 진행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그 소액으로 아직은, 그렇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아직은 들지 않습니다. 영등포구는 이보다 더 작은 뭐 몇 천부터 해서 뭐 몇 억까지도 뭐 6타운이라든가 영등포구 지역 내에 뭐 재개발 확정 지역들은 뭐 몇 억까지도 가지만 몇 천으로도 소액으로도 중단기 관점에서 투자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용산보다 더 아직은 빠르게 어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뭐 가치를 그리고 차익 실현들을 이루기에는 더 빠른 곳이 영등포구가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그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 지역이고 70년대 이전에는 강남 하면은 영등포구를 얘기했었죠. 강남의 영동대로가 바로 영등포구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영동대로라고 붙여질 만큼 가장 서울의 핵심 지역이었고 산업 발달의 근원지였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였던 곳입니다. 그만큼 다시 명실상부 옛 강남, 진정한 강남의 자리를 잡기 위해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떤 개발 속도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눈여겨보는 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빠지지 않고 관심을 갖는 곳이 영등포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투자 분석 앞으로도 다른 지역들도 살펴볼 텐데요. 다른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많은 지역들을 볼 때 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구독하기와 좋아요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지역들, 다른 지역들 좀 더 자세히 지역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